전 강의에서 그 재규 함수를 학습했죠. 이번 강의에서는 함수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제너레이터 함수라는 것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너레이터 함수라는 것은 이 함수를 반복자, 이터레이터처럼 동작시키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 함수가 실행되면 반복 가능한 제너레이터 객체를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너레이터 함수를 실행해서 객체를 일단 반환받아야지 그 객체를 가지고 그 반환된 제너레이터 객체를 기반으로 원하는 작업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제너레이터 객체가 뭔지 정의하고 그 개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함수는 이 제너레이터 펑션을 이제 정의를 좀 살펴보면은 일반 함수는 목적하는 최종 결과를 통합해서 하나 혹은 두 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결과를 리턴하죠. 반환합니다. 근데 이 제너레이터 함수는 리턴 대신에 yield라는 문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리턴을 하는 게 아니 리턴하면 일반 함수고 yield라는 문을 사용하면 그 제너레이터 함수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yield라는 한 명령문을 사용하고 최종 결과를 구성하는 그 결과를 요소를 하나씩 반환하고 그 전달이 또 완료되면 또 다시 하나를 반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전체 데이터를 차례차례로 반환합니다. 즉, 이 제너레이터 함수가 실행되면 반복 가능한 제너레이터 객체를 반환하게 되고 이 객체는 그 값들 우리가 함수에서 한 번에 얻어내는 값들을 한 개씩 차례차례로 시간에 걸쳐서 하나씩 반환해줘요. 우리가 어떤 함수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값을 함수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콜러한테 이렇게 반환해주는 반면에 이게 근데 이 제너레이터 함수는 이거를 구성하는 원소가 예를 들어서 100개다 그러면 100개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가 만들어지면 반환을 하고 이게 전달이 완료되면 또 여기서 하나를 또 반환해주고 또 전달이 완료되면 하나를 완료해주고 이런 형태로 해서 그 결과를 반환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결과를 반환하고 또 동작을 멈추고 결과가 전달되면 다시 동작을 개시하면서 결과를 반환해서 이런 과정이 반복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함수 내부에서 반복문을 사용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어 우리가 10,000개 혹은 10만 개, 100만 개의 피보나치 수를 생성해서 반환하는 작업이 있다고 했을 때 일반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하고 제너레이터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걸 한번 알아보죠. 일반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 그 10,000개 혹은 10만 개, 100만 개의 피보나치 수를 생성해서 그게 리스트가 됐던 튜플이 됐던 그 100만 개든 10만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만들어야 됩니다. 함수 내에서. 그래서 함수 내에서 구성해서 그 전체를 리턴을 해주게 되죠. 이렇게 되면 함수가 실행되면서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하겠죠. 왜? 이런 10만 개, 100만 개를 저장해야 될 메모리를 일단 함수 내에서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10,000개의 데이터가 전달될 때까지 그 다음 작업은 이제 기다려야겠죠. 그 작업 10,000개든 10만 개든 그걸 받아야서 동작을 해야 되니까 그 작업이 이제 지연되겠죠. 그 다음 직업은. 그런데 제너레이터 함수는 일단 이런 피보나치 수가 100만 개가 됐던 10만 개가 됐던 간에 하나를 얻으면 반환을 합니다. 일단 피보나치 수 하나를 구해서 호출자에게 반환을 하고 또 전달되면 나 전달됐다는 게 신호가 오면 그 다음에 다음 피보나치 수 또 하나를 또 반환해줘요. 이렇게 해서 이게 10만 번이 일어나는 거죠. 말하자면. 자, 이런 식으로 그 10만 개 혹은 100만 개 피보나치 수가 반환되니까 제너레이터 함수는 실행되면서 일단은 여기 많은 메모리가 필요 없어요. 그냥 피보나치 수 하나만 반환하니까 많은 메모리가 필요 없고 시작부터 결과가 전달되기 시작하죠. 얘는 그 원하는 10만 개, 100만 개가 될 때까지 전달이 안 되지만 얘는 일단 하나가 생성이 되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제너레이터 객체 구동하면 보통 결과가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즉
이 얘랑 최종 시간 10만 개를 전달하는데 걸리는 최종 시간은 같을지 몰라도 수행 시간이 전체 시간에 얘는 고르게 분포됩니다. 하나하나 보내니까 얘는 한참 동안 기다리다가 한꺼번에 전달받지만 얘는 하나하나 전달받으면서 전체적인 시간은 그 비슷하겠지만 전체 시간에 데이터 전달이 고르게 분포되고 있죠. 즉 수행 시간이 전체 시간에 아주 고르게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방법이 여러 개의 작업이 동시에 실행되는 병렬 처리 작업에서는 굉장히 유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정해지지 않은 그 대용량의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할 경우, 예를 들어서 파일 같은 거 읽는다든지 파일을 뭐 라이팅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메모리 사용률을 최적화하고 또 빠르고 용이한 방법으로 이 제너레이터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제너레이터 객체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제너레이터 객체 상에서 next 함수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반복문 돌듯이 for x in 하고 이제 반복 객체 듣죠. 그때 for in loop에서 사용하게 돼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next 함수를 쓰든지 for in loop에서 사용하든지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살펴보죠. 자, 이 제너레이터 함수 선언은 이 함수 선언은 일반 함수하고 거의 동일해요. 다만 이 return문 대신에 yield가 들어갑니다. 잠깐 전화벨 소리가 들어갔는데 그냥 연이어 하겠습니다. 자, 이 제너레이터 함수 선언은 아까 얘기했듯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일반 함수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뭐만 다르냐면 일반 함수에서는 보통 결과물을 우리가 return이라는 물을 사용해 가지고 이 return 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반환하죠.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하고 yield 해 가지고 결과물을 반환합니다. 이제 그것만 달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그 제너레이터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next 함수라든지 for in loop를 사용해 가지고 제너레이터 함수를 객체를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죠.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너레이터 함수를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yield 1, yield 2, yield 3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얘를 이제 for in loop에서 쓴다 그러면 gen func라고 일단 한번 호출을 해야 됩니다. 호출하는 게 실행하는 거죠. 실행하면은 그 제너레이터 객체가 여기에 이제 반환이 되겠죠. 이쪽으로. 이게 제너레이터 객체가 이제 반복 객체로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 처음에 이제 그 value yield 천물의 1을 내줍니다. 이 구동하면 첫 번째 1이 나가는데 그래서 value가 1에 대해서 1을 찍죠. 이제 그래서 얘가 1을 찍고 이 for문이 끝나면은 그 다음 반복돼 들어올 때 2가 갑니다. 그게 반복돼서 또 2가 전달이 끝나면 3이 들어오고 그래서 프린트 돌면서 1, 2, 3를 찍게 됩니다. 요건 for문 쓰는 건데 이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반복 객체 쓰는 거하고 많이 유사하죠. 다만 다른 게 여기다가 제너레이터 함수를 호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너레이터 함수를 호출해서 제너레이터 객체를 가지고 in 명령문화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만 이제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yield 1, 2, 3를 해주고 이제는 x는 genfunc에서 한번 이제 x가 제너레이터 객체예요. 이제 제너레이터 객체를 일단 얻어야 됩니다. 그게 for in loop이 됐던 그 next 함수를 쓰던 간에 자, 그래갖고 이 next 해주고 요 객체 제너레이터 객체를 인수로서 전달시켜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next 들어가면 처음에 1이 찍혀요. 여기서 이제 1이 찍힙니다. 그 다음 next 하면 그 다음 값이 yield에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 다음 값이 이제 3 해서 여기서 1, 2, 3 이렇게 차례로 찍습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이제 for loop 갖고 이 속에 yield 시켜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너레이터 객체를 생성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 객체가 생성되면 그 객체를 가지고 그 next 함수를 쓰던 그 for in loop을 사용하든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사용하라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제너레이터 함수를 한번 살펴보죠. 이 이제 마찬가지로 next 함수를 쓰는 경우하고 for in loop를 사용하는 경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피브라는 함수에서 리미트, 그러니까 요거보다 작은 데까지 피보나치 수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피보나치 수 구하는 건 다 했는데 리턴 대신에 yield를 썼습니다. yield를 쓰고 이제 A, B는 이렇게 또 체인지 해줬죠. 이래 가지고 요걸 이제 이게 제너레이터 함수. 그래서 일단은 제너레이터 함수를 만들어야, 객체를 만들어야죠. 그럼 x에는 piv5에 대한 제너레이터 객체가 만들어졌고 리미트가 5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next 함수를 쓰게 되면은 이제 이건 while loop을 써서 yield를 시켰죠. 제일 처음에 리미트가 a가 리미트보다 작으면 a는 0이니까 5보다 작으니까 일단 yield a를 해서 0을 보내주겠죠. 그래서 여기서 0 찍겠죠. 그 다음에 이제 a, b가 체인지 돼서 다시 while loop가 하면은 a가 이제 1이 돼서 1 찍고, 그 다음에 1 찍고, 그 다음에 2 찍고, 그 다음에 3 찍고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거는 next 함수를 사용하는 거였고, 요걸 이제 for loop을 쓰려면은 일단 piv5를 호출해서 그 piv 객체, 피보나치 구하는 제너레이터 함수 객체를 만들고 그 각각의 값에 대해서 print i 해주면은 똑같은 결과가 for loop을 돌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어떤 걸 쓸지 이 for loop 안에서도 이제 next를 써서 나갈 수도 있어요. while loop 가지고 뭐 next를 가지고 반복시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next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반복 객체에서 다음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예요. 그리고 for loop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리스트라든지 튜플이라든지 딕셔너리 혹은 레인지 함수 같이 시퀀스형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했죠. 이렇게 요런데 시퀀스형 자료가 들어갔어요. for loop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제너레이트 객체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끝을 모르는 대용량 스트림 같은 자료인 경우 이처럼 제너레이트 객체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파일을 읽어낸다든지 그 라이트 한다든지 같은 대용량 데이터 처리, 이런 경우 일반 함수를 사용하면 속도 측면이나 메모리 사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제너레이트 객체를 사용하면 매우 효율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거 이제 여태까지 예를 들었지만 요거는 이제 스퀘어 값을 이제 제너레이트 해주는 제너레이트 객체가 제너레이트 함수죠. 그래서 요거 5가지의 스퀘어를 구해서 for loop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시퀀스형 자료 뭐 리스트라든지 튜플이라든지 레인지 함수라든지 뭐 딕셔너리라든지 이런 시퀀스형 자료가 여태까지 많이 썼는데 이렇게 제너레이트 객체도 들어가면 반복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이렇게 시퀀스 객체가 이 반복 속에서 서로 next 함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yield next가 돌아가고, 이제 이거 for loop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next 갖고 쓸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일단 그 generate 객체를 얻어야죠. 얻어가지고 next 함수에 인수로서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그 오버가 돼버리면 traceback 해서 stop iteration이라는 이제 그 끝이다, 더 이상 없다라는 그 메시지가 출력되게 됩니다. 자, 이런 제너레이트 객체는 그 아까 얘기했지만 끝을 정하지 않은 피보나치 넘버를 생성하는 제너레이트 함수, 이런 거는 우리가 함수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요? 몇 개를 만들지 모르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게 10개가 될지 100개가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함수는 무한 루프를 돌면서 끝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피보나치 제너레이터에서 제너레이트 객체 없고 이제 계속 시퀀스 계속 이렇게 시퀀스를 가지고 넥스트 함수를 호출하면서 하나하나 불러대면 됩니다. 이건 물론 for loop 갖고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한 번에 결과물 전체를 리스트 형태로 반환해야 되는 경우, 이게 1000개가 될지 10,000개가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일반 함수하고 for loop을 쓰든지 아니면 뭐 리스트 컴프리hension을 쓰든지 맵 함수 뭐 쓰든지 간에 이렇게 하면 어쨌든 간에 전체를 한꺼번에 다 만들어내서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제너레이트 객체는
우리가 혹시 자바 입출력을 배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바 입출력도 스트림 갖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자바 입출력에서 스트림이 연결되고 스트림은 서로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컨케이트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이 제너레이트 객체도 연결될 수 있어요. 컨케이트네이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이걸 우리 파이프라이닝이라고 해요. 즉 어떤 파이프가 서로 간에 이게 연결되는 이런 걸 우리가 파이프라이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제너레이트 객체예요. 그래서 요 제너레이트 객체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요 제너레이트 객체로 넘기고 여기서 출력을 내고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트 객체들끼리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파이프라이닝 개념은 병렬 처리의 일종입니다. 이 병렬 처리라는 건 두 개 이상의 작업이 동시에 일어나고, 즉 이 두 개의 작업이 동시에 동시에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얘가 결과를 내서 1로 전해지고 얘는 1번 받아서 1로 전달되는 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또 여기서 받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피보나치라는 그 함수, 제너레이터 함수하고 스퀘어라는 지금 제너레이터 함수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이 피보나치는 뭐냐면 원하는 수까지의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거고, 얘는 그의 제곱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가 나오면 그걸 받아서 얘는 제곱을 하고 또 받아서 제곱을 하고 받아서 피보나치 구해서 제곱하고 피보나치 구해서 제곱하고 이렇게 해서 루프를 돌면서 이제 포루프를 돌면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일드가 계속 돌아갑니다. 이제 넘버가 얼마냐 하는 걸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걸 이제 파이프라이닝을 시키려면 이제 요게 이제 피보나치가 되고 요것이 이제 또 하나가 스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보나치에서 하나 수를 만들면 일드 해버리면서 스퀘어한테 보냅니다. 그럼 스퀘어에서는 또 일드 제곱해서 만들어내죠. 그다음 그 받았다 그러면 얘가 이제 또 만들어내고 또 스퀘어 내보내고. 이렇게 이걸 두 개 연결시키려면 스퀘어가 피보나치를 인풋으로 받아먹죠. 그러니까 스퀘어라는 제너레이터 함수를 구동시키면서 피보나치 함수도 구동시켜요. 그럼 여기서 피보나치의 제너레이터 객체가 생성되고 요거가 여기서는 스퀘어, 여기서는 피보나치 객체 생성되고 요 스퀘어를 하면 스퀘어 객체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연결이 돼 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 썸이라는 건 그냥 함수입니다. 여기 이제 시퀀스형 자료가 들어가면은 썸은 그 시퀀스형 자료에 있는 데이터들을 합해 주는 거죠. 그래서 10을 구하면 이렇게 4895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파이프라이닝, 제너레이터 함수들을 파이프라이닝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연이어서 제너레이터 익스프레션, 표현식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